그런데 이 출자금에 대한 청구권은요, 추심 청구를 하더라도 즉시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또는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때 조합원 출자금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조합원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한 다음 연도의 정기총회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추심금 청구를 하더라도 그 추심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새마을 금고나 지역 농협, 축협, 수협, 그리고 신협에 대한 예금 채권 압류 시 조합원의 출자금 채권도 함께 압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 채권 압류를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중에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금고라든지 지역 농협, 축협, 수협, 그리고 신협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금 채권 압류를 진행하실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들이 단순히 예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출자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출자금은 조합원 지분 환급 청구권 또는 조합원 출자금 반환 채권과 같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압류할 때 해당 금융기관에 새마을 금고 또는 지역 농협, 축협, 수협, 그리고 신협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합원 지분 환급 청구권 또는 조합원 출자금 반환 채권을 함께 포함해서 압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자금 압류는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을 압류하는 경우 예금 채권 압류와 마찬가지로 해당 채무자는 조합원 출자금을 반환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조합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압류의 효과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예금 채권 압류와 다른 점은 뭐냐면 즉시 추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으면 해당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예금 잔고가 있는 경우 그 예금은 바로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압류 채권자가 국민은행에 추심금 청구를 하면 국민은행은 2, 3일 내로 추심금을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출자금에 대한 청구권은요, 추심 청구를 하더라도 즉시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또는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때 조합원 출자금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조합원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한 다음 연도의 정기총회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추심금 청구를 하더라도 그 추심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하러 조합원 지분 환급 청구권 또는 조합원 출자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출자금 채권을 압류해 놓으면요, 해당 채무자가 조합원으로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받는 것이 중단이 되고요. 또한 해당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빨리 변제금을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출자금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를 한다면요, 다음과 같이 해당 채무자인 조합원이 갖는 조합원 탈퇴 청구권을 압류 채권자가 대위 행사를 해가지고요, 해당 채무자의 조합원 탈퇴를 강제로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나 지역 농협, 축협, 수협, 그리고 신협과 같은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예금 채권 이외에 조합원 출자금도 함께 압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조합원 출자금을 압류한 채권 압류 신청서의 별지를 도표로 올려드릴 텐데
텐데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합원 지급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1, 2, 3, 4가 예금 채권을 압류할 때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목록이거든요. 거기에 5번 목록으로 조합원 지분 환급금을 추가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 예금 채권을 압류할 때는요, 민사집행법상 예금의 경우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를 함께 기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압류에 대해서만 개인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신청서 별지에 단서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한다, 이런 문구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 금지가 되는 예금 채권의 범위가 앞서 설명드린 제7호와 제8호가 아니라 제8호와 제9호로 변경해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새마을금고나 지역 농협, 축협, 수협, 그리고 신협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때 조합원 출자금 채권도 함께 압류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